네, 오늘은 나스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설치했던 DSM 설치 이후 기본 설정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볼륨 생성을 통해서 사용자 폴더, 공유 폴더 생성, 그리고 그 각 폴더별로 사용자 계정들의 권한 설정,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IP 주소를 10번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1.10 다음에 5000번 포트 번호까지 넣어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어드민 계정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웹마스터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메인 메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저장소 관리자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설치된 상태를 보면 지금 SSD 드라이브 1번, 2번에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난번 설치 이후에 제가 하드디스크 500GB 하드디스크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놀리지 DSM은 드라이브 1번과 2번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 3번, 세 번째 디스크인 드라이브 5번 그리고 6번에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스토리지 풀 생성 시에 아마 동기화되면서 설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볼륨에 들어가 보면 볼륨에는 지금 현재 스토리지 풀 생성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 문구에 보시면 스토리지 풀을 먼저 생성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스토리지 풀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풀은 보다 높은 유연성을 선택을 하셔서 다중 볼륨 지원을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차후에 레이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스토리지 풀 설명은 간략하게 1번, 2번 이렇게 순서로 설명을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알기 쉬운 그런 명칭으로 적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스토리지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드는 1번. 레이드 1은 드라이브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미러링을 통해서 드라이브 오류 발생 시 내결함성, 한마디로 데이터가 보호가 된다는 말입니다. 레이드 0번은 두 개의 디스크를 사용하긴 하지만 내결함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드 10은 레이드 0번과 1번의 2점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드라이브 수는 4개 이상이 최소 4개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SSD 2개와 하드디스크 HDD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레이드 1번을 사용해서 각각 2개의 드라이브를 별도로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해서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고, 제품 호환 목록이 없다는 것은 SSD인 경우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확인. 현재 DSM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볼륨 구축 과정 동안 불량 섹터가 다시 매핑되지 않습니다.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현재 드라이브 검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스토리지 풀 1번이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 1번, 2번 SSD로 구성된
레이드 1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생성을 누르고 다중 볼륨 지원이 가능한 항목을 선택한 후 스토리지 풀 2번 그리고 남아있는 하드디스크 2개를 마저 스토리지 풀 2번에 옮겨온 후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아까 SSD 같은 경우는 다시 보시면 호환되는 목록이 없다고 하였지만 하드디스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별도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스토리지 풀 1번 그리고 2번. 자, 여기서 용량을 보시면 스토리지 풀 1번 지금 2개의 드라이브 256GB 실제 사용하는 용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묶어져 있는데 실제 하나의 용량입니다. 이것은 레이드 구성으로 저장이 되면 이 드라이브 두 곳에 동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미러링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풀 2번 같은 경우도 500GB 하드디스크 2개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용량은 하드디스크 하나의 용량과 같습니다. 스토리지 풀이 생성이 됐으면 이제 볼륨 생성에 들어갑니다. 볼륨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말하는데 스토리지 풀 1번은 SSD 그리고 스토리지 풀 2번은 HDD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웹스테이션 설치를 통해서 웹페이지 사이트 구성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일단 SSD가 설치되어 있는 스토리지 풀 공간에 먼저 볼륨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복원 등 복제, 공유 폴더 할당, 기타 이런 고급 지원들을 수행할 수 있게 포맷 형식은 BTRFS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넣어줍니다. 나중에 웹스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SSD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웹이라고 적어주고 공간은 웹의 필요한 공간들 50기가 정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 웹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233GB 중에서 200기가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볼륨 자체를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에 너무 많은 공간을 세팅하는 것보다는 적정 공간을 세팅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볼륨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상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시 생성에 들어가서 이번엔 스토리지 풀 2번을 선택을 한 후에 같은 BTRFS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웹을 제외한 나머지 차후에 DS 비디오, DS 오디오, 다운로드 스테이션, 그리고 시놀리지, 드라이브, 서버까지 다 운영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데이터 공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키지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공간들, 일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먼저 데이터 이전에 스토리지 풀 2번에 패키지 프로그램 등 설치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및 응용 프로그램 설치 공간으로 100기가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50기가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량은 나중에 추후에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적당한 용량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볼륨 생성을 한 번 더 누른 이후에 스토리지 풀 2번 btrfs 나머지는 데이터 영역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총 3개의 볼륨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공유 폴더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공유 폴더 등을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공유 폴더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웹스테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웹이라는 설명을 달아 놓은 볼륨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 볼륨 안에 웹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웹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지만 차후에 웹사이트 구성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80 포트를 사용하는 웹 폴더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폴더를 별도로 만든 이후에 거기에 웹사이트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이름은 popweb이라고 임의적으로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 1번 그러니까 스토리지 풀 1에 해당하는 SSD가 할당되어 있는 볼륨 1번을 선택한 이후에 휴지통이 비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권한 없는 사용자 여기 체크를 하신 후에 다음을 넘어가시면 공유 폴더 암호화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암호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자인 본인만 사용하는 NAS라고 가정했을 때 굳이 폴더까지 암호화해서 저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해 주시고 할당량 자체는 세팅을 따로 해주지 않으시면 전체 볼륨에서 설정한 이 192기가, 200기가를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정 웹마스터 모든 폴더에 대한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드민과 게스트는 우리가 비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그리고 웹마스터 이 계정만 읽기 쓰기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성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패키지 및 응용 프로그램 설치 공간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공유 폴더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키지 센터에 있는 여러가지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 해당 볼륨을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데이터 공간을 할당한 이 볼륨 안에 공유 폴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폴더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은 이 사용하지 않는 두 계정 접근 금지,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웹마스터 관리자 계정은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폴더 안에 또 다른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여러가지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스큐라는 임의적인 이름을 넣은 복구, 드라이버 등 각종 필요한 util, 소프트웨어 등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레스큐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륨 3에 있는 하드디스크 500기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이 볼륨 3 공간에 레스큐 공유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 폴더를 용량을 특별히 할당하지 않는다면 전체 공간으로 지정된 볼륨 3의 이 346.7GB 공간 안에서 선택이 된 데이터 폴더와 이 레스큐 폴더가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지 풀이 2개가 생성이 됐고요. 볼륨도 3개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 보았고, 그 볼륨 안에서 이렇게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파일 스테이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공유 폴더, 데이터 폴더, 레스큐 폴더, 그리고 팝웹, 웹 스테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볼륨 3번, 데이터도 아까 볼륨 3번을 이용했고, 그리고 팝웹은 SSD가 설치된 볼륨 1번, 이렇게 지정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스토리지 풀 생성, 그리고 볼륨 생성, 공유 폴더 생성, 권한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패키지나 그리고 제어판에서 설치될 시스템 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는 설치하는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에 어떤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볼륨의 2번 패키지 및 응용 프로그램 설치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당을 100기가를 할당을 미리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센터나 제어판에서의 설치 과정에서의 공간은 이 볼륨 2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